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효소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건 효소란 무엇인가? 효소란 것은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정도의 작은 단백질의 좀 덩어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효소는 특징이 인체 모든 생명활동에 관계를 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효소의 종류는 한 5천 가지 정도인데, 이 효소들은 생명활동의 모든 구간마다의 역사하는 또 활동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거든요. 모든 생체화학작용, 즉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것이 효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소의 역할은 우리가 보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숨쉬는 것까지도 효소의 활동이 없으면 저희들은 그걸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생명활동, 몸속의 세포 분열,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러한 동작까지도 효소가 없으면 전혀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장활동, 심지어 근육운동, 그리고 신경활동까지, 뇌활동까지도 효소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저희들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너무나 중요한 존재가 효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어느 정도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켤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세기를 비타민과 미네랄의 시기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얼마만큼 미네랄과 비타민이 중요한지가 부각이 됐었거든요. 21세기에는 효소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연구 논문들이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파헤치고 그걸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의 건강에, 생명활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효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음식물 속에 대단히 많은 화학적인 첨가물, 그리고 독성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해독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효소가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른이나 어린애 할 것 없이 효소 부족으로 인한 그러한 건강 이상 증상, 그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고, 특별히 어떤 난치병 같은 것은 극도의 효소 부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지탱해 주는 것도 효소의 작용입니다. 만약에 효소가 충분치 못하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갖가지의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효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효소의 양으로 우리 몸 안에 있는 효소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수명이 결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내 효소가 충분하게 되면 언제나 젊고 건강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각가지 질병으로 앓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저희들이 알아야 될 건강의 현주소가 되겠습니다. 효소가 부족해지면 노화가 빨라지고 수명도 단축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저절로 효소가 감소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감소되는 그러한 효소의 양을 갖다가 효소를 빨리 낭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노화가 더 빨라지고 수명도 더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몸의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가지 질병에 걸린다는 엄숙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영양도 균형 잡히게 먹으면서 적당한 운동, 그리고 적당한 수면을 또 적당한 휴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효소가 보존되면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여러 가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우리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따뜻해져야 되는데,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우리 면역력은 5배가 뛴다는 말은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체온이 어느 정도 높아질수록 우리 몸 안에서 효소 활동은 또 활발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효소의 활동을 높이기 위한 체온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높아집니다. 열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도 먼저 저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렸는가 안 걸렸는가를 쉽게 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체온을 측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저절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한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높이기 때문에 정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가도 우리 몸의 체온을 측정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몸 안에서 효소가 제대로 활동하려면 바이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타민과 미네랄은 효소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효소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효소의 활동을 제대로 도와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감기가 걸릴 때 바이타민 C를 섭취하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타민 C는 면역 능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소의 활동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으면 면역 효소의 활동이 활발해져서 바이러스를 공격하기 때문에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할 때는 바이타민 C를 충분히 먹어주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도 저절로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 효소가 있어야 분해가 되는데 만약에 우리 몸 안에 소화 효소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섭취한 밥 한 공기를 소화하는데 아마 며칠 몇 날이 걸릴지 모릅니다. 다행히 우리 몸 안에 소화 효소가 있기 때문에 두세 시간이면 너끈하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효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발생했던 그 독소를 분해해서 배출시키지 못하고 몸 안에 독소가 오랫동안 남게 되니까 몸 안에 남겨 있는 독소로 인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염증을 또한 발생시키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이 잘 발생되는 것도 효소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 효소가 충분하면 염증이 생겨도 그 염증부에 효소가 달려가서 그거를 해독시키고 또 살균작용하기 때문에 염증을 해소시키는데 참 효소의 역할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몸속의 염증들은 얼마나 다양하게 생깁니까? 어지간하면 염증이 온몸에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폐염, 대장염, 난소염, 별의별 염이 다 생기는 것이죠. 그 모든 염증들을 효소에 의해서 저희들은 참 솔브할 수 있다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효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몸 안에 효소가 부족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순환도 원활치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지니까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몸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효소가 부족해지면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거북한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설사와 변비가 반복되는 것도 효소의 부족에 기인합니다. 효소가 부족해지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치 않고 굉장히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효소는 중요한데 효소는 우리 모든 혈액 속에 섞여서 흐르거나 몸 전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효소를 효소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은 태어날 때 평생 쓸 효소를 타고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효소의 분량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빨리 그 재고가 바닥나면서 우리 몸의 적신호가 켜지고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효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건강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몸의 효소는 크게 대사의 효소와 소화 효소로 나누게 됩니다. 대사 효소는 우리 몸 안에서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생화학 반응, 즉 생명 활동에 관계하는 것이 대사 효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소화 효소는 음식을 소화시킬 때 쓰이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사 효소와 소화 효소가 서로 기능이 다른데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소화 효소가 부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사 효소가 소화 효소로 변해서 소화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대사효소도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소화효소가 풍부해지면 소화효소가 대사효소로 변해서 모든 대사 활동을 하는 그러한 대사효소를 서포트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생명 활동이 굉장히 참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만 보더라도 우리 어떻게 해서든지 소화효소를 아끼는 것이 참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소화효소를 어떻게 아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그 생명 활동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사효소가 활발하게 진행되면 모든 생명 활동은 활발해집니다.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참 숨 쉬는 것까지도 대사효소가 다 관여하게 되는데, 소화효소가 풍성해져서 대사효소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모든 생명 활동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소화효소를 전략을 해야 되거든요. 소화효소를 전략하기 위해서 첫째는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과식은 엄청나게 많은 소화효소를 낭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육식 섭취도 우리는 피해야 합니다. 육식을 소화시키는데 소화효소는 채소를 소화시킨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소화효소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식을 과도하게 먹게 되면 엄청난 효소가 낭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생식은 음식 자체에 있는 효소를 보존해 줍니다. 반대로 이제 화식을 하게 되면은 그 음식에다가 불을 가하기 때문에 효소는 60도가 되면 파괴가 되어 버립니다. 섭씨 40도가 되면 파괴가 되는데, 그 음식을 끓이거나 가열하게 되면은 그 음식 속에 살아있는 효소가 파괴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생식을 하게 되면은 그 파괴되는 효소를 파괴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 몸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에 가열하지 않는 그런 생식을 하게 될 때는 그 음식 자체에 들어있는 그런 효소들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것은 엄청난 소화효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것으로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소화효소를 참 더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도 소화효소를 굉장히 전략시켜주는 한 방편이 되겠고요. 그리고 발효식품은 효소가 굉장히 많이 발효식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효된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저희들 우리 몸에 엄청난 소화효소를 이렇게 보태게 함으로써 소화효소가 풍성하게 되고, 또 남는 소화효소는 대사효소까지 저희들이 서포트하게 돼가지고 우리 몸에서의 생명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이 40대가 되면은 우리 몸에서 효소 생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것에 비례해서 40대가 되면은 그러니까 많은 우리 몸에서 효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섭취하는 음식의 양도 따라서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40대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젊었을 때처럼 20대처럼 많은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는 효소를 빨리 낭비하게 되고, 부족한 효소는 우리 몸의 건강을 나쁘게 해서 노화도 촉진시키고 우리의 생명도 짧게 만드는 것입니다. 건강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가 효소를 낭비하지 않고 전략해서 살아간다면 건강하게 120살까지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목표를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목표를 세우시면서 효소를 아끼시고 전략하고 또 지혜롭게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어서 건강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참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